금요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은사 스님의 은혜와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이신 각현 스님의 원력과 유지를 받들어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이사 원상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스님 연꽃마을 대표이사 맡으시고 벌써 5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모시고 말씀을 청한 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 은사스님 부도탑 사옥 마련 참 바쁘셨더라고요. 네. 제가 올라와서 첫 번째 느낀 게 사실은 이제 저희 후학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어른 이제 부도였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5년 만에 또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첫 번째 제가 해야 될 일이 스님 부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부도 대신에 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는 생각해보니까 한쪽 기슭에 있는 저건데 우린 중앙에다가 거의 한 8m 되는 좀 웅장하게 네. 연꽃마을을 상징하고 김각현 스님의 어떤 사상을 거기에다 막 이렇게 조명한다는, 축적해 놓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옥이 없었습니다. 용인에 이제 한 16년 되는 그 사옥을 빌려서 이제 썼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주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와서 이제 사옥 짓는데 전신 전력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이라는 세월이 저도 봄이 왔는지 가을이 갔는지 꽃 피고 낙엽 치는 걸 모르고 한 2년을 정신없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2년은 그렇게 후딱 가버렸어요. 2년 지나니까 이제 꽃 피는 것도 보이고 낙엽이 짙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처음에 하고자 생각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어떤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님께서 쓰신 에세이 토굴가에 보면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로 젊어서 출가한 것, 그리고 선방수자로 살아온 것을 꼽으셨는데요. 줄곧 참선수행에 매진해 오셨는데 이렇게 또 세상에서 연꽃마을을 이끄시는 일을 하시게 되기까지 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예, 제가 젊어서 출가를 잘했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일찍 들어왔고 남들보다 좀 더 놀아도 저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좀 늦게 오신 분보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제가 좀 일찍 들어온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살면서 이제 우리가 강원이라고 하는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선원에 들어갔는데 선원 살면서 제 성향에 맞더라고요. 제 성향에 맞고 출가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선원 다니면서 수자된 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살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방가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살면서 우러나면서 잘 왔네. 내 성향에도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했어요. 그 전에 다른 건 다 늦게 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네. 생각에. 근데 이 참선 공부는 좀 일찍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선언해서 줄곧 살았죠. 네. 근데 이제 또 은사 스님의 어떤 뒤를 이으셔야 하기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연꽃마을도 맡게 되셨고요. 일을 하시면서 은사 스님 생각이 더 많이 나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선원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이 굉장히 단순하대요. 이게
벽 보고 하루에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앉아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하지 않으면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니면 징역 사는 것 같고. 와서도, 은사 선생님 생각나는 거는, 항상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뒤에 은사 선생님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불사하는 어른들이 부처님이 일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저는 뭐 큰 불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은 연꽃마을 와서 은하스님이 일하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또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99%가 아니라 100% 김각현 대종사님을 아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하고 내가 살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은 그 어른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심부름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보통 대부분의 스님들께서 은사 스님을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좀 어렵고 또 엄격하시고 이런 분들로 기억하실 수 있는데 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외람되지만 은하스님이 제가 제일 만만한 사람이 은하스님이었어요. 네. 저는 출가하고 와서 사실은 절에 와서 내가 사춘기를 했거든요. 반항하고 사춘기가 뭐 그런 거거든요. 반항의 시대 이렇게 못마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은하 스님한테 많이 막 저걸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같이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희 스님은 이제 그 공부를 내가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진로에 대한 문제 또 대한민국 남자는 또 군대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또 군대 문제 같이 이제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저걸 해서 스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줄 때는 때도 많이 쓰고 네. 말 안 듣고 대체로 제가 말 안 듣고 살았거든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출가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인생의 큰 결심을 성년이 되자마자 했다는 건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의젓하다 또는 철들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출가 이후에 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시고 방황과 번뇌의 시간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자유롭고 따스하게 품어주신 분이 바로 은사 스님이셨군요. 한 번도 화낸 적 없고 기다려준 어른이었어요. 어떤 스님들이 쟤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실제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속리산 법주사에서 저의 이제 그 과오지만은 그 강사 스님, 재문 스님이 저희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쟤 때문에 강원이 안 되니까 맨날 수업하면 자고 오면 그러니까 난 재미가 없더라고요. 쟤 때문에 안 되니까 쟤 보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한 3, 4년 뒤에 들었는데 제 스님이 그분들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은 내가 잘 모르지만 제 나이 때 어떻게 살았냐. 내 입 두라고 나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아마 살면서 기 안 죽고 철에 와가지고 막 별로 기 안 죽고 살았거든. 근데 그 어른이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울타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20대 초반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창 이제 흔히 말하듯 혈기왕성한 시기에 모든 게 다 좋게만 보이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불만이나 속상함도 있으실 수 있고 내 어떤 자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방황의 시기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은사 스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스님께서도 좀 감정이 울컥하시죠. 네. 스승과 제자로 만난다는 건 참 대단한 인연이구나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처음
은사로 모시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일찍 절에 오는 통에 뭐 알지도 못했고 은사 뭐 제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제 어릴 때 표현으로 걸망진 뒷모습이 아름답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은사 이런 부분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주사에서 행자생활을 했는데 그 개받을 때 한 달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이스님 저스님 와가지고 내상자하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에 내가 이뻤는 같더라고요. 한 7, 8배니까 머리가 막 복잡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네, 법사가 또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바로 위에 박행자님이라고, 이 양반한테 내가 한번 상담을 했거든요. 스님은 어느 분한테 가시냐고. 그러니까 그 박행자님이 나중에 이제 원공스님에 사형이 됐는데, 총무스님한테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같이 가면 안 돼요. 내가 그러니까 같이 가도 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또 받아주시더라고. 아니,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만요. 이 세상에 진정한 감독이 있다면은 우연이다. 아, 그 생각을 하면서 말이 멋지더라고. 멋진데요. 아, 세상은 이제 인연을 모르면 다 우연이죠. 그렇죠. 그것도 사실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고, 이제 알게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면 인연이지만, 네네. 겉모습으로 왔을 때는 우연이거든요. 우연을 가장한 인연이었겠죠. 저희 스님하고. 네. 그러면서, 전 좋았어요. 그냥 딱 보통 이런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은사 스님을 뵀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 뭐 어떤 분은 우셨다는 분도 있고, 어떠셨어요? 전 전혀. 그냥, 네. 같이 가도 되냐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길이 생긴 거죠. 뭐. 네. 아, 7, 8분이 청하셨지만 누굴 고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행자분하고 같이, 네. 원래 갈등과 방황은 길이 많을 때 갈등과 방황하잖아요. 네.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 갈등 방황이 없어요. 그냥 그 길을 우리 사형이 원공스님이라고 내줘서 네. 잘 쫓아갔어요. 전 잘 쫓아가는 경우. 네. 그래서 결국 두 분이 나란히 제자가 되시고, 당시에 박행자님은 이제 사형 원공스님이 되셨고, 은사 스님께서 처음 뵀을 때라든지 아니면 또 이후에 생활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 저희 스님은 저한테 한번 잔소리 안 했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안 했었어요. 근데 정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으면은 제2, 제3, 제4 다시 한번 숙고해봐라 이렇게 하신 분인데 딱 한 번은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중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출가인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와 사잖아요. 이제 사판으로 행정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 공심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중은 딱 두 가지다. 공심을 갖고 살림을 살든지 행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든지 그 한쪽에 서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당신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한번 한 게 나는 오리지널 사판승이다라고. 그거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로 사심 없이 공심으로 평생을 산다는 게.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네. 연꽃마을 이번에 총무원에 이제 아미타 병원으로도 들어갔지만은 저희 쌤 돌아가시면서 본신이 다 읽은 거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자기 수중엔 10원 한 푼 안 갖고 인생을 사셨던 거라. 아, 오리지널 사판승 맞았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널리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각현 스님께서는 출가하셨을 때부터 복지, 특히나 이 노인 복지에 대한 원력이 크셨고, 사실 평생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남기셨잖아요. 그렇다면 법주사 강원에 계실 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무스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또 어떤 소개해 주실 만한 추억담이 있으시다면은요. 저희 스님은 책을 많이 보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왜냐면 그 청동미륵 부처님을 당신이 7년 동안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 기술이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불사를 네. 정말,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어떤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 전문가들하고 계속 상해가면서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바쁘셨어요. 그 와중에도 꼭 신간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책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신간을 이제 내가 물려서 받고, 내가 보고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책 좋아해가지고 그 전에 그 이제 책 제목을 쓰면은 책값을 주셨어요. 근데 한날 독후감을 쓰면은 좀 더 주겠다고 하더라고. 네. 내 사나이 자존심에 내가 그거는 못하겠더라고. 네, 책값은 좀 받았는데 독후감 써가지고 뭐 플러스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산에 살지만은 어떤 산 밖에 밑에 어떤 세상의 이야기에도 항상 귀 기울여서 살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정치인을 하고 얘기해도 기업인하고 얘기해도 큰 막힘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 스님 뭐 예찬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뭐 어떤 종교나 사상 다 떠나서 그 양반에 대한 그 추모 어떤 지금도 그분을 얘기하면은 두루 섭렵하셨죠. 당신께서 스스로 오리지널 사판승이라고 표현하셨다고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속에 사실 지금 얘기하신 부분도 어찌 보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또 아셔야 하니까 그런 삶의 방식, 소통의 방식이 또 책을 통해서 하셨던 거겠죠. 네. 근데 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께서는 선방에서 수행하는 게 맞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선방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야 뭐 있지만 그렇다고 여건이 다 허락이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유 나와서 좀 도와야지 뭐 이런 말씀은 안 들으셨어요. 저희 스님한테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죠. 좀 도와달라고. 그런도 자존심이 세서 뭐 그런 얘기 하기 힘든데 야, 내가 누구도 써보고 누구도 써봤는데 네. 좀 뭐 또 어떨 땐 비아냥거리기도 하거든요. 뭐 공부 잘 되냐? 공부 안 된 사람한테 공부 잘 되냐 하면 이게 뭐 기분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도 근데 저는 길이 많이 틀렸어요. 그리고 저희 스님 제가 성격을 알기 때문에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분이에요. 평상시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굉장히 너그럽고 푸근하고 누구하고 얘기해도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할 때는 눈빛이 틀려져요. 절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적으로는 수레가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송곳도 통과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와 공과 사를 나누는 데에서 그거는 굉장히 철두철미하셨던 분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원칙과 소신으로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사적으로는 인간들 만났을 때는 그냥 푸근한 어른이 있거든요. 체격도 풍만하시고. 그래서 그냥 제자로 보실 때는 한없이 품어주시고 너그럽고 하시지만 또 만약에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엄격한 기준을 네. 맞추셔야 되는군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스님.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럼 좀 이렇게 사양하셨겠어요. 아, 스님 저는 그냥 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스님의 관심사는 어떤 사회복지,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 이렇게 그 관심사가 굉장히 크셨고, 네. 저는 선원에서 사는 이 관심사가 제일 컸고, 그래서 또 저희 스님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뭐 일당백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가서 안 도와드려도 뭐 저는 뭐 편하게 제 편하게 생각했죠. 그럼 스님께서는 선방에 계시더라도 은사 스님께서, 각현 스님께서 이렇게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불사도 하시고 일하시는 거 이제 가까이 가서 뵙지는 못해도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스님의 은사 스님께서 아 이렇게 잘 하고 계신다, 고생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그때 이제 멀리서 들으실 때와 지금 이제 직접 느끼실 때와 좀 다르실 것 같네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큰 일을 하시는지도 잘 몰랐고, 왜냐면 저는 1년에 스님 이제 한두 번 뵙거나 뭐 그랬고, 왜냐면은 전 무슨 선방역에서 그런데 선원에서 본철 산철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1년에 8개월은 선원에 있고 나머지 시간은 터울에 있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리고 은하 스님 생신 때는 한번 이제 네. 뵙고 그래서 그 안에 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또 힘들게 살았구나 한 거를 여기 와서 이제 힘드셨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신이 하던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입장이 이제 바뀐 거죠. 제가. 네네. 옆에서 이제 관망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 양반 당신의 고민이 지금 제 고민이니까 그 잘못 주무셨겠네. 저도 불면증 뭐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선원에 산 사람 항상 잠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누가 잠 안 온다고 하면 진짜 배부른 소리 합니다. 뭐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새벽에 2번, 3번씩 깨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셨겠구나. 이제서야 예, 그 마음을 좀 공감을 하시는군요. 지금은 거의 뭐 90% 이상은 공감하죠, 제가. 지금 연꽃마을에 뭐랄까요,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 뭐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스님 대략? 얼마 전까지 저희가 한 70여 개 시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뭐 사연도 있고 해서 줄여서 65개, 전국에 한 65개 시설이 있고 저희 연꽃마을 직원들은 한 2,800여 명이 이제. 그러니까 사회 기준으로 말하면은요. 65개 정도의 계열사를 가진 2,800여 명의 직원이 몸담고 있는 하나의 회사의 수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다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거기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왜 새벽에 몇 번씩 깨시는지 그러실 만도 하구나 싶습니다. 근데 은사 스님께서는, 어른 스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혼자서 오롯이 해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연꽃마을에서 일을 하시면서 은사 스님이 더 그리우실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네. 어쩐 날 한날 꿈을 꿨는데. 네. 작년엔가 처음으로 꿈을 꿨어요. 이렇게 저희 스님이 안양 청계사 그 일을 다 하시고 법주사 와서 이제 청동리로 부처님 때문에 또 일을 하셨는데 아마 청계사 모습인 것 같더라고. 이렇게 오셔가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반가워, 정말 반갑더라고. 어디 갔다 오시냐고 막 그러니까 뭐 좀 다녀왔지 하면서 놓고 싶지 않는 거야. 근데 야 잠깐만. 저쪽에 화장실 쪽 이제 저 뒤편에 내가 잠깐만 다녀올게 하고 그냥 그러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꿈으로만
한번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그 생전의 모습하고 안 틀리더라고. 그렇구나. 네, 우리 은사 스님께서 이렇게 또 한번 다녀가시는구나 하셨군요. 오늘 금요 포커스 이 시간에는 스승의 날 앞두고 은사 스님의 은혜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 특별하게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대표이사 원상 스님께서 오늘 은사 스님이신 각현 스님과의 인연 전해주고 계십니다. 무명을 밝히고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특별하고 각별한 인연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은사, 스승님의 인연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 나오셨는데요. 은사 스님이신 각현 스님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처음에 출가하셨을 때의 어떤 스승님의 인상에서부터 또 함께 하셨던 인연담, 그리고 지금 연꽃마을에서 일하시면서 또 느끼게 되는 소회까지 전해주셨어요. 근데 좀 외람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스님. 은사 스님께서 사실 너무나 큰 족적을 남기셨잖아요. 그런 큰 어른들을 모신 분들은 그만큼 부담도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늘 잘해야 한다는 어떤 중압감, 또 은사 스님께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네, 어떠세요? 사실 저는 평소에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 생각이 없고, 이제 주어진 역할이 되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산무정신으로 산다고, 이렇게 무능력, 무관심, 무책임을 제 인생 모토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능력 있는 스님들은 빨리 환속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부사네요. 네.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 다 주지나 재무 총무 살더라고. 그래서 나는 산무정신으로 산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을 살면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은하스님을 모신다.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제가 지배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은하스님뿐만 아니고 살면서 예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일을 하신 분들, 우리 스님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 예우를 받아야 될 만한 충분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스님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예우를 받아야 될 만한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목표나 정말 원력이 정말 투명하거든요. 네. 노인복지, 어르신들 잘 모시겠다라고 한 데서 출발한 게 연꽃마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캐치프레이어가 두 가지인데, 마을마다 연꽃마을, 마음마다 연꽃마을. 또 하나는 효의 사회화거든요. 그 효의 사회화는 기본적인 연꽃마을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저는 스님의 어떤 원료, 또 그 어떤 정해진 길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어서 그냥 충실히 하루하루, 제가 보니까 발전도 유지가 발전이더라고요.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계획은 늘 세우긴 하지만은 그 유지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거기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출가해서부터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그 시간 동안 은사 스님께서 늘 기다려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스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연꽃마을 가꾸는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은사 스님께서 뿌듯해 하실까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생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원상 스님께 좀 이렇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거나 또 즐거워하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요.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선원에 다니면서 그렇게 막 욕 안 먹고 다녔거든. 나름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아마 선원 다니던 다른 스님들이, 아, 저 사람 공부 열심히 하더라, 이런 소리를 좀 몇 번 들었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공부 좀 열심히 한다면서, 뭐, 지나가는 말로.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은 저희 스님이나 선방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 안 좋아하셨어요?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곧말 일하는데 좀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당신 뜻은 그러한데, 네. 저는 서로가 이제 보는 관심사가 틀려가지고. 근데 제가 뭐, 한날 제가 법주사 선언 그 위에 이제 조그만 앉아 있었는데, 한날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가 이제 막, 법주사에서도 좀 소임 좀 봐달라고 뭐 교문나 좀 받고. 네네. 내가 한 30대 중반밖에 안 됐었어요. 또 뭐, 종단에도 좀 소임 좀 봐달라는 하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래도 소임을 봐야 종단 돌아가는 것도 알고 사중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렇지. 뭐 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고 옥신각신만 하다가 결국에 이제 저희 스님이 이제 정말 잘 화를 안 내시는 분들. 역정나셨군요. 화가 확 나는 것 같더라고. 욱하셔가지고 아 죽놈이 절밥을 그만에 먹었으면은 밥값을 해야지. 어? 사람이 말이지. 원래 제가 철없는 얘기로 스님 제가 밥 먹어도 조금씩밖에 안 먹었다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랬거든. 네. 그날 처음으로 저한테 하신 얘기 처음으로 야 그러면은 가만 이렇게 사람이 왜 참 이게 말이 안 통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기왕 했으니 열심히 해봐라. 결국 저 주셨네요. 네, 그게 저한테 칭찬이라면 그게 칭찬이지. 열심히 해봐라 해주신 말씀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하시고 다른 스님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 들으시니까 잘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신 그 말씀. 말이 안 통하니까 기왕 네가 선택한 거 잘 열심히 해라. 네. 각현 스님의 또 은사 스님께서 네. 지난해 원적에 되신 미룡당 월탄 스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상 스님께는 노스님이 되시는데 네. 시봉도 하셨죠. 제가 노스님하고 많이 살았어요. 노스님도 이제 제 월자 탄자 어른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제2정화 세대거든요. 정말로 몸으로 살았던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그 어른이 그래도 평생 하신 게 또 참선이거든요. 그래서 저 관심사가 비슷했어요. 아, 네. 당신도 이제 이목고 화두로 평생을 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어른 이제 선방 모시고 다닐 때 제가 많이 모시고 다니고, 단양 대형사 살 때 제가 연꽃마을 오기 전까지 이제 선원에 이제 선원장 겸 주지로 이제 모시고 살았죠. 제법 모시고 살았어요. 횟수로 하면 한 8년 이상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 또 노스님께서도 직접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주신 부분이 많으시겠네요. 제 노스님 그렇죠. 거의 정진하는 시간, 울력하는 시간, 책 보는 시간, 그 시간이 거의 자신의 삶이었어요. 고향하는 거예요. 같이 뭐 고향하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이 쫓아다니기 힘든 체력도 좋으셔가지고 일반인이 같이 울력하고 같이 정진하고 같이 경보고 하면은 힘 딸려서 못하는 거예요. 힘 딸려가지고. 출가인들. 저도 이제 머리 깎은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잘 안 그렇거든요. 절집에 정말 자다가 만져봐도 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저희 노스님도 그런 분이었거든요.
계획 철저하시고 네. 그냥 중으로 하셨어요. 그냥 딱 중으로만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참 어렵게 사셨죠. 왜냐하면 종단의 대소사들이 그 어른한테 많이들 이렇게 의지하고만 해서 그 종단의 찬바람, 비바람을 많이 맞으셔가지고. 근데 내가 어른 나 모시고 살면서 나 정도 내가 저 정도의 어떤 역경의 상태에 내가 되면은 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또 일도 그렇고. 화두 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나는, 우리는 어쩌면 서운하고 뭐 좋고 서운한 감정에 많이 매몰되잖아요. 근데 그 어른은 화두로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감정에 화두 놓치기가 보통 사람은 다 일반이거든, 사실은. 정말로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은 화두는 저쪽 가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화두로 다 그런 걸 다 녹이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목구 화두가 대단하다. 그 어른 또 평생 마지막까지 정진하다가 선언해서 가셨으니까. 제가 어른은 잘못인 선택을 따라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노 스님이신 월탄대종사 그리고 은사 스님이신 각현 스님 그런 어른들이 계셨기에 또 지금의 원상 스님이 계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현 스님께서는 우리나라 불교 복지에서 사실상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이 모셔지는 사회, 노인이 공경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고 실제로 연금마을에서의 이 수많은 일들을 남기셨는데요. 업적을. 20년 선방생활 하시다가 이제 은사스님 뒤를 이어서 연꽃마을을 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셔서 몇 년 일을 하셨잖아요. 오히려 이 연꽃마을 곳곳에 남겨진 은사스님의 흔적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비교할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워낙에 크신 분이라 바운다리가 커요. 바운다리가 크고 깊고 저는 평생 안 해본 일을 저는 왔고 네. 이제 문도에서 제 연꽃마을 좀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노스님이나 또 지금 연꽃마을 이사님들이 좀 고생 좀 해주시라고 해서 사실 올라올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왜냐면 평생 내가 안 해봤던 일이고 안 가봤던 일이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작아지죠. 너무 큰 나무 옆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 놈이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옆에 큰 게 있으면 작아 보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래도 외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표현 안 하고. 앞서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연꽃마을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는 용인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선방수자 스님들의 간병과 요양을 전담하기로 하신 것도 사실상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스님 생전에 계실 때도 그때 수자의 의장 스님이 의정 스님이었거든요. 양평 상원사 서른장하시는. 그 어른하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고 하면서 아예 하나를 내서 수자 노스님들 이제 그 노후 대책을 합시다라고 하다가 스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끊어졌다가 올 봄에 이제 의정 스님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모시고도 살고 스님, 저희 스님 뜻이고, 저도 뭐,
이쪽 출신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복지회하고 앞에 MOU를 맺었어요. 네네. 그래서 스님들이 젊을 때는 괜찮거든요. 나이 먹은 문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딱 혼자잖아요. 그리고 몸 아프고 하면 괴로운 일인데. 네. 그래서 저희 용꽃마을에서 최대껏 해서 모시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화두로 삼아 정진하고 계신 게 아닌가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은사 스님께서 못다 이룬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스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쭐까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65기 시설에 2,800명을 잘 모셔야 되는 또 경영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인드가 저한테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경영자 마인드를 제가 꼭 가져야 되는 거라서 몇 가지를 결국 리더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연꽃마을이 지속 가능한 그런 훌륭한 사회복지 시설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일들을 사실은 작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틈틈이 글을 쓰셨다면서요? 그래서 곧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연꽃마을 소식지가 있어요. 한 달에 매달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글을 써야 됩니다. 글 쓰는 거 좋아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것들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이번에 아마 5월 20일쯤에 내일 모레 인쇄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곧 출판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스님? 제목은 그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해제를 기다리며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해제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결제하고 해제하고 했는데 출가인의 해제 또 수행자의 해제 또 불자의 해제는 결국 자기 완성을 통한 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정한 해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각계 정말로 고투하고 사는 게 아닌가. 그 해제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런 진정한 해제. 근데 그 중간에 사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연들을 그 글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 갖다가 제가 적어낸 것 같아요. 네. 네. 그동안 또 연꽃마을을 가꾸시면서 느낀 여러 감정들, 단상들, 또 가르침들이 담겨있는 그런 책, 해제를 기다리며 이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요. 보통 너도 자식 낳아서 길러봐.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자녀도 기르고 또 부모님 나이가 되어보면 그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된다. 어른들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스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들으니까 스님께서도 은사 스님께서 하신 일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또 은사 스님에 대한 존경, 그리움 이런 마음들이 더 하시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 은사 스님의 어떤 고충 또 크신 뜻 더 가까이 다가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으로 은사 스님에 대한 말씀과 또 이런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 청취자께서도 다 이런 각별한 인연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인연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오늘 스승의 날로 제가 이제 초대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선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스승이 없다고 이렇게 푸념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공부한 사람한테는 스승이 온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도처에 다 스승인데 저희 눈이 어두워서 다만 몰라보지 않을까. 어느 분이 스승이고 어느 분이 스승이 아니고가 아니고 일체가 다 스승으로, 오늘 하루가 스승의 날이 아니고 365일 스승들, 좋은 스승들 만나면서 살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네. 금요 포커스 이 시간, 오늘은 각현 스님의 크신 원력을 계승하고 더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감동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네.